자, 그래서 텍스트 분류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scikit-learn 라이브러리 안에는 데이터셋이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거 좀 뒤로 여기 보면 어휴. 그래서 이 데이터 scikit-learn 라이브러리 안에 데이터셋 안에 20 뉴스 데이터라고 있는데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것만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좀 많이 느려질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찾아볼게요. scikit-learn 라이브러리 안에 데이터셋 소개 뭐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로드 보스턴 하면 보스턴의 집값, 로드 이 당뇨병 자료 이런 것들이 아이리스, 뭐 디지트, 이미지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패치 20 그룹이라고 해서 유스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데이터, 파일 네임즈, 타겟 네임즈, 타겟, DSCR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유스 데이터의 키 값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본 것이고 타겟 값의 분포도도 한번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포도 타겟 값들은 어떤 게 들어가져 있냐 하면요. 그래서 소개를 여기에 보면 요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이 데이터 그룹이 이런 것들이 타겟 값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데이터의 타겟 네임즈, 뭐 유스 그룹의 트레인의 타겟 네임즈 했는데 이게 운동에 관련된 거고 그래픽에 관련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하드웨어, 맥의 하드웨어, 윈도우 X 뭐 이렇게 호세일, 모터사이클, 베이스볼, 하키 뭐 이런 것들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값의 분포도라고 해서 요거를 가지고 와 볼게요. 판다스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거. 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값의 분포도를 이 밸류 카운터라고 해서 소트 인덱스 하고 타겟 네임즈 출력을 해보게 되면 요거는 올릴게요. 느린데요. 그래서 이 0번의 타겟 값이 799개의 문서가 있다. 1번의 타겟 값이 973개의 문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번이 이거고 2번이 그래픽스, 3번이 뭐 이거 이렇게 0번, 1번, 2번, 3번의 타겟 값들이 뭐 이런 거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죠. 0번째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유스 데이터의 0번째의 유스를 출력을 해 보게 되면은 어떤 글이 들어가져 있냐 하면요. 요런 글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from 뭐 누가 작성을 했는 건가? 서브젝트가 뭐 요거고 이 some microsystems 선 회사에서 뭐 이런 거를 했네요. 뭐 요런 뉴스가 들어가져 있다 이런 거예요. 요런 뉴스가 들어가져 있다. 어렵네. 자, 요거를 번역을 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넓게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넓게 안 나올까 궁금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네요. 요렇게. 이게 무슨 분류가 될 것인가 궁금하네. 궁금. 뭐 어쨌든 1번의 글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른 글도 한번. 타겟값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0번째 거랑 네, 8번의 그룹인가? 모터사이클인가요? 생각보다 뭐 유스 그룹이 이 해석을 해봐도 왜 저기에 속한지 잘 모르겠는데 요게 학습할 데이터들입니다. 어쨌든 모터사이클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요렇게 뭐 요렇게 분류가 된답니다. 요런 거. 우리가 직접 문서를 가지고 와서 타입 값을 학습을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나중에 한번 뭐 실습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든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를 준비를 해 놓고요. 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었습니다. 이 트레인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 하면 이 리무브의 헤더즈랑 푸터의 쿼터 뭐 이런 것들을 삭제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헤더 부분, 요게 헤더 부분이죠. 요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 필요 있는 부분인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분류가 쉬웠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삭제를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EX07로 만들어서 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이거를 출력을 해본 게 이 길이만 출력을 해봤네요. 그래서 이 학습할 데이터의 크기는 11,314개고 이 텍스트 데이터의 크기는 7,532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트레인 데이터, 요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가지고 와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뭐 출력을 안 해봤는데 프린트 이거 뭐 한꺼번에 출력하게 되면 엄청 많은 그 글들이 나오겠죠. 이렇게는 출력을 하면 뭐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엄청 많은 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는 보기 좀 힘들고 뭐 한 10번째 거, 뭐 20번째 것만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린트해서 역슬러시엔을 좀 몇 개 넣어서 할까? 자, 다시 이게
이게 또 글마다 길이가 많이 다르네요. 보니까 이 10번째의 글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오네요. 그리고 얘는 타겟 값이 3번, 6번 이래 나오게 되는데 그 타겟 값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째 유스 데이터 이렇게 가져오고 6번째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인가요? 포셀인가요? 뭐 그룹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하드웨어가 맞는 것 같네요. 뭐 마이크로 포 오버 4 years now 뭐 이런 것들이 구매했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있나 봅니다. 요거는 I'm selling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봐서 풋볼을 for sale이라고 해서 뭐 요런 글이 되어져 있나 봅니다. 그럼 요 글의 타겟 값이 이거라는 거고 요 글의 타겟 값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나누는 이유는 그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검증할 데이터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나누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이 학습할 데이터는 11,314개고 이 텍스트의 크기는 750-32라고 해서 뭐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의 크기는 750-32 7532죠. 아이, 숫자도 모르네. 자,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요거를 바로 학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숫자로 변경을 해주는 방식이 카운터 벡터라이저라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 벡터라이저라는 거를 쓰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글들을 가지고 숫자로 변경을 해줍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하게 되면 희소행렬을 생성을 해서 자동으로 해주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진행을 하는데 이 그룹이 유스 그룹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오래 걸리네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이 scikit-learn의 피처 익스트랙션 텍스트라고 해서 요 모듈 안에 카운트 벡터라이즈라는 라이브러 모듈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파이 여기에서 그래서 객체 생성을 해서 이 학습을 진행을 하고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렇게 xtrain cnt 벡터라고 해서 여기에다 변수에 넣었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넣어줬습니다. 요거 쉐이 값을 확인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11,314개의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요 문서 안에는 이 열이 101631이라고 해서 요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프린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벡터에서 10번째 글이랑 이 20번째의 테스트 데이터, 이 테스트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 10번째의 글은 한번 볼게요, 일단.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쓸 때 유스 데이터를 그래픽 카드가 없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 보면 요 데이터가 뭘로 바뀌었냐 하면요, 이렇게 희소행렬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은 2고 0에서 1470은 1이고 0에서 6044는 1이고 이렇게 그래서 쭉 이렇게 희소행렬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10번째 데이터라는 거고 20번째 데이터도 요게 좀 끊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원문이 이 영어의 원문이 숫자로 변경이 되었다. 이
20번째의 문서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이 카운터 벡터라이즈도 한번 볼게요. 이 뭐 카운터 벡터라이즈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TF IDF 벡터라이즈랑 카운터 벡터라이즈라고 해서 요 두 개가 많이 쓰입니다. TF IDF만 나오나? 자, 일단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예문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파이썬 EX08 자, 요거를 가지고 일단 카운트 벡터라이저 자, 요거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카운터 벡터라이저의 내용인데 보면은 이렇게 그 첫 번째 문장이 This is the first document고 두 번째 문장이 요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이거고요. 네 번째 문장이 이건데 요거를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객체 생성을 해놓고 이 벡터라이즈라는 변수로 요걸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라이즈 안에 피트 트랜스폼이 학습을 진행을 하고 숫자로 변경을 해라 요런 겁니다. 여기 앞에서는 여기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변경을 했죠.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근데 요거를 한꺼번에 쓰는 게 피트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요 말뭉치를 요 코푸스라고 해서 요 말뭉치를 트랜스폼 해서 x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뭐가 나왔냐면 방금 얘기했는 희소행렬이 나온 거예요. 스파스 매트릭스 나오고 요거의 쉐입 값을 확인해 보면 4의 9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의 값이 9개다 이런 거. 그래서 보캐버러리를 확인해 보면 이 디스가 8이고 is가 3이고 더가 6이고 퍼스트가 2고 도큐먼트가 1이고 세컨드가 5고 뭐 이렇게 숫자로 바꾼 겁니다. 단어를 8번, is를 3번, 더를 6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라이즈의 보캐버러리를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get features named out이라고 해서 요렇게 되는구나.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이 요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의 to array랑 PD의 데이터 프레임 뭐 이렇게 했는데 이 PD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PD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거죠.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nd는 요 2의 1열 뭐 이렇게 요거 보입니까? 그래서 도큐먼트는 1번 이렇게 요거죠. 요렇게 first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럼 first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렇게 그러면은 is가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is가 다 나왔다. 여기 다 나왔다. 원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원이 여기에 더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희소역렬을 많이 생각을 하고 했지만 이 사이클론 라이브러리 안에 잘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써서 이 문단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